촬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 좀 많이 있네요. 할게 그때 카톡 보면 카톡 여러분 봅니까? 네, 카톡 보면 정리가 좀 돼 있죠. 첫 번째는 7주차 정리 좀 해야 되고, 그래서 7주차 1번부터 15번까지 정리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회차 이렇게도 좀 해야 되고, 이건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에다가 오늘 할 게 관계대명사 강의를 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강의를 좀 하고, 이 강의 좀 길 거예요. 실은 관계대명사 강의가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자세히 강의. 그렇게 지금 할 시간은 없고 엑기스만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관계사 2를 풀어라고 했어요. 그죠? 주관식 서술형 관계사 2를 풀어라서 요거 하고 요걸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목요일까지 이어서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이거 끝나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니요. 지난번에 시험 봤던 거 있죠? 그 고1 19년 비상 사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4월 거 요거 가져오라고 해서 시험지에서 몇 개 맞춰본다고. 여러분 문제풀이는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는지. 이 중학교 때 학원에서 중학교 그 다니는 학원에서 좀 그런 걸 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내신만 해주는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또 너무나 우리 저기 모의고사만 집중해서 자꾸 수능 형태만 문제만 풀어줘서 모의고사는 풀 줄 아는데 내신을 위한 어떤 분석, 아니 여기 문장 분석력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걸 좀 풀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틀린 문제 몇 개만 볼 거예요. 여러분 공통으로 틀린 거. 그래서 푸는 요령을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좀 공기가 답답하죠. 낮춥시다.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네. 우리 일단 필요한 것부터 합시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다른 거 하면 이거 못 나갈 것 같아. 자, 우리 요거부터 하나씩 해결합시다. 근데 이거 말고 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거의 전제는 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단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늘 단어가 있죠. 찾아오고, 오늘 보현이가 51에서 60인가 찾는 게 51에서 55까지. 51에서 55까지인가? 56에서 60이 아니었나? 한번 빠져서 그런가? 내가 그때 잘못 다녔구나. 어쨌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목표는 4월 말에 있는 고등학교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목표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 점수 아무리 잘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쓸모는 있는데,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건 아닌데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잘 풀면 뭐 하겠어요? 어디에서 안 나오면, 지금 내신에서 안 나오면 지금 전혀 저기 안 된단 말이에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잘하면 역시 이것도 내신 잘하려고 하는 거죠. 즉 이 모든 목표는 지금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 영향력을 주는 건 단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하면서 선생님 제가 단어는 기가 막히게 잘 외우고 있고, 기본 단어도 앞에서 누적으로 시험 안 보고 있지만 돌릴 거예요. 누적으로 내가 계속 암기해오고 있고, 그 다음 잘 찾아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안 해요. 선생님 이게 뭔가요? 여기 없는데요. 분명히 안에 책이 없는 것도 있거든. 질문을 안 해요. 농협 아니면 우리 조교쌤이랑 회사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교쌤한테 내가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질문을 안 해요.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큰일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사실. 이거 잘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그걸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기준을 저기다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고 조금 이따 오늘 또 할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 잠깐만 저희 질문할 거 준비해 주세요.
찾아라. 3개. 자, 1번부터 15번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1번이요. 1번 나왔습니다. 또 7번. 1번, 6번, 7번, 9번, 네. 15번까지 중에는요. 14번이요. 14번. 이거면 되겠습니까? 모연이는 괜찮아요? 겹쳐요? 네. 네, 그럼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어떤 건지 봅시다. 오늘이 7차죠?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일단 골프공이 커넥트 연결이 된다는 건 접촉한다는 뜻이겠죠? 땅과 다시 연결이 된다면, 다시 접촉하게 된다면, 하늘을 날랐다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느려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느려져요? 훨씬 더 많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훨씬 더 많이 느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레시, 풀이 있는 이죠. 그레스가 잔디란 뜻이고 풀이란 뜻입니다. 그레시 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있는. 그 다음에 샌드가 모래잖아. 그럼 모래가 있는.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죠. 풀이 있고 모래가 있는 표면이 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이 있고 모래가 있는 표면이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야. 뭘 만들어요? 더 많은 뭘 갖다 프릭션, 더 많은 마찰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릭션이라는 단어는 기본 단어입니다. 마찰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공에, 공기보다. 여긴 틀린 게 이게 틀렸죠. 여기가 머치가 틀렸죠. 왜 머치가 틀렸습니까? 여기 된이 있잖아요. 비교급이 나와야죠. 알겠죠? 비교급이 나오면 머치의 비교급은 뭐겠습니까? more. 그러니까 more fri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보다 더 많은 그런 마찰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교급 할 때 many랑 much는요 어떻게 바뀝니까? many랑 much는 more, most 이렇게 바뀝니다.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비교급 만들 때 긴 단어 있죠. beautiful. 그건 beautiful러가 아니라 more beautiful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more가 아니에요. 그때 얘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비교급 할 때 만들어진 그 more가 아니라 더 많은 이 자체 불규칙 변한 거예요. 알겠죠? more useful, most useful 그 할 때 즉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more, most가 아니라 이 자체 비교급인 거예요. many, much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런데 many의 반대가 few죠. 그죠? 셀 수 있는 거니까. much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much의 반대는 little이란 말이에요. 수와 양이 이게 다른 거죠. 얘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죠. 지네들은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얘네 비교급은 따로 움직여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pure, fewest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얘도 불규칙이에요. little, less, 그 다음에 least 이렇게 움직여요. 가끔 얘네가 같이 움직이니까 얘네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less로 달라요. 얘네들은 적은, 거의 없는, 그죠? 더 없는, 아주 가장 없는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바뀐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됨 때문에 따라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 뭐로 바뀌어야 된다? 더 많은 마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이라고 그랬죠? 6번, 7번, 9번.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 자, 6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6번 한번 봅시다. 이전에 건설된 어떤 것도, 그죠? 당신의 뇌 속에 패스웨이라면 경로나 어떤 길 같은 걸 의미하죠? 길을 갖다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 보시면 이전에 성공했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뇌에 경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주어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이전에 성공했던 어떤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일했던. 이거는 효과가 있다. 보통 이렇게 쓰여요. 일하다 이런 거보다는 사람이 아닌데 일하다는 웃기잖아요. 효과가 있다 또는 작용하다로 해석이 돼요. 워크는요 주의할 일형식 동사예요.
VR이 이형식 동사에 work는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be effective at 뜻이에요. 즉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이게 주어져. 그럼 anything이니까 단수로 받아야겠죠. 동사가 나와야겠죠. 이게 동사로 바뀌어야죠.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has built. 만들어 왔습니다. have PP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어떤 걸 만들어 왔습니까? 길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경로나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has PP. 그래서 has built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 7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번 보시면 요거 그냥 anything 됐으면 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로. 여러분 오늘 주관서수요. 아마 풀려면 거기 해설지를 읽어봤어야 될 텐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whatev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죠.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건 무엇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효과가 있던 건 무엇이나 복합관계대명사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어려워서 잘 안 바꿔주는데 여러분이 오늘 주관서 수령 문제 풀어온데 그 풀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 2였죠. 해설지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 해설지에 복합관계대명사랑 복합관계부사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준 겁니다. 7번 보세요.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있죠. 생명공학은요. 오픈업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걸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앞에 선행사가 있고 대신 나왔죠.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대신 나왔다. 관계대명사 대신든, 그죠? 관계대명사든 동격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선행사가 없으면 접속사, 명사절 이끈 접속사. 자, 어떤 가능성이냐? 이런 가능성입니다. 어떤 것? 식물과 동물과 인간적 환경을 갖다가 만들 가능성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환경이냐면 우리가 거기서 살고 싶은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환경과 식물과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게 관계대명사 되시든 동격이 되시든 이게 나오려면 둘 다 절이란 말이에요. 절. 얘는 형용사 절, 얘는 명사 절. 절이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 전제 조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동사가 나올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 다음에 동사는 있을 것이고 목적어가 빠져나와서 이건 바뀐 것일 것이고 동격이라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다 갖춰야 되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절인지 보니까 어떤 것? 식물과 동물과 인간적인 환경 여기까지 끊어야 되거든요. 이건 다시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인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걸 주어로 본 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여기까지 주어 이게 동명사 주어로 본 다음에 따라서 얘는 절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식물과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그런 가능성 이때 쓰는 게 동격의 오브입니다. 오브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의 가능성 이거 동격의 오브라고 하나 알아두세요. 이렇게 될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동격의 오브라고 한다. 그래서 오브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다 하면 뭐가 나와요? ing 동명사 나오는 거 맞죠? 알겠죠? 동격의 오브.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능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열심히 보겠지만 이따 이니치 해결하려고 오늘 관계대명사 강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완벽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얘를 whe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지 오늘 수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 그러한 환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한번 관계대명사 얘기 좀 보시고 가영이는 아마 문법 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가시냐면 9번이죠.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선생님 저 8번 해주세요 하면은 가차없이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못했는데 아차 이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가 보여져 왔다, 증명해 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연구가 보여져 왔다, 증명해 왔다, show that 이런 것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따옴표였어요. 이게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is로 이게 동사가 연결되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어떤 것? 명사. 이게 어구죠. 보어입니다. 이렇게 어구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지금 해석 보니까 뒤에서 후치 수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지워져야죠. 그럼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과거 분사가 나와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분사 구조. 자주 듣는 사람의, 그죠? 듣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 그 스피커 can back up what? 뭐라고 설득하는 거냐면요. 스피커가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백업, 근거를 대고 있다. 어떤 걸로써 확고한 경험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근거, 백업, 그것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게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또는 읽고 있는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왔어요. 설득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청취자에게, 관객에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뭐뭐에게 뭐뭐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다시 대절로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글을 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근거를 대고 있다. 알겠죠?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구인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냥 큰 소리만 가지고? 아니요. 확고한. 이건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firm이 단단한이라는 뜻이 있죠. 이 empirical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경험적인, 실증적인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경험적인 증거죠. evidence. 증거. 확고한 경험적인 그러한 증거, 경험적인 증거, 실증적인 증거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그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위치랑 that을 쓰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다가 which is often used 사용되어지는 문구입니다. 여기다 쓰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주격관계대명사를 써주면 그럼 되겠죠. 그러면 that is often used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죠? 예를 들어서 차예요. 차인데 어떤 차예요? repaired 수리된 차예요. 이것처럼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죠?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수리된 차다. 이걸 아까 여기랑 똑같은 거죠? 사용되는 말.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해줄 때는 명사 다음에 ing 분사구가 나올 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 주격 관계 대명사와 뭐가 생략됐다고?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이냐? 1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14번 보시면 14번 보시면 자, 고려해 봅시다.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죠? 이 스테레오타입이 뭡니까? 스테레오타입 뭡니까? 중요한 단어죠. 이게 뭐죠?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 큰일 났네. 공부해 왔는데 이렇게 느리지? 고정관념이고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편견이 뭡니까? 편견, 선입견. B로 시작한 단어. 편견, 선입견.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단어가 약하면 마이어스입니다. 알겠죠?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거 뭐예요? 편견, 편향성 이런 뜻입니다. 편견 또는 편향성. 어느 한쪽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치우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입견이란 것도 있죠. 비슷한 걸로. 선입견 P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죠? P로 시작한 단어. 여러분 능률북화에 다 있는데 지금 암기한 단어인데 prejudice라는 단어가 있죠. 선입견, 편견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prejudice, bias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려해 봅시다. high strong executive
어떤 것? 이런 고정관념을 고려해 봅시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자 이건 이제 집행진, 중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라든지 경영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뭐 이 정도의 경영진. 이 경영진이 어떻다? 무자비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 무자비한 압력이냐면 이거 가차 없는, 무자비한, 유예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무자비한, 알겠죠? 가차가 없는 그런 압력입니다. 뭐로부터? 쉐어홀더, 주주입니다. 뭐로부터? 인플로이, 직원들입니다. 세 번째 뭐로부터? 그 회사의 가장, 아까 회사라 이거는 확관이라는 뜻도 있고 회사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로부터 무자비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알겠죠? 그런 중역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죠?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걸 대수로 바꿔서 뭘로 돼요? 동격에 대시되는 거죠. 요러한 고정관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동격에 대시될 수도 있고요. 되겠죠? 그죠? 자, 동격으로 대시될 수도 있고 고정관념, 아주 그냥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주 혹사당하고 있는 하이스팅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지금 날이 서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긴장한 상태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또는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요 대를 그냥 살려주고 싶으면, 오브를 살려주고 싶으면 뭘 빼면 되겠어요? 얘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동격의 오브죠. 얘를 살려줘서 이즈를 가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얘를 빼주는 거예요. 왜 빼줍니까? 선생님 이게 뭔가요? 아까 동격의 오브. 오브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ing 나온 거죠 이렇게. 왜? 여기 동격 다음에 동명사 나와야 되니까 ing 나온 거예요. 선생님 얘는요? 이게 뭐예요? 동명사잖아요. 절차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잖아. 얘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 딴 게 아니라 얘가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이게 주어잖아. 이게 주어 동사잖아. 이게 동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극도로 긴장한 중역에 맞서고 있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 극도로 긴장한 중역의 이미지를 깨달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1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3번 자 풀어봤습니까? 시간 제한해서 풀어야 돼요. 20분이라고 써있죠? 시간 제한 안 하고 푸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딴 데서 그래서 애들이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애들이 시간 제한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20분 시간 제한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자, 몇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했을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8번이요. 8번 5번 5번? 자, 5번, 8번 또 그 다음에 3번 네, 3, 5, 8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3번부터 갑시다. 네, 여기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그 번호들이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13이죠? 13에 1번은 있었어요. 2번도 있어요. 3번 있네요. 여기 없으면 많이 안 틀린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내용이 나온지 한번 가봅시다. 자, 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단은요, incorporate, 기하학적으로 세 부분으로 합쳐집니다. 이 다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통합되다, integrate랑 비슷한 단어예요. 통합되다, 합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단어랑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통합되다, 합쳐지다. 알아야 돼요. 능률효과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거기 있는 2000단어거든요. 기본 단어가 베이직이. 그 베이직 2000단어 정도는 2000단어가 안 되죠. 베이직은 한 1300 정도 되죠. 왜 20개가 좀 넘는데 60분까지 있으니까. 그죠? 1, 2, 5, 12에서. 그지? 그래서 1300개 솔직히 별것도 아니거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에 뭐 진짜 막 지독하게 암기하는 애들은 막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암기한단 말이에요. 어학원 가가지고. 물론 여러분 수학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열흘이면 암기 열흘도 안 돼서 한 300개씩 해가면 한 4일 5일이면 암기할 양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잊어먹겠지만 여러분 지금 독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쟁이에요 이제. 나는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중간고사 때 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할까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보면서 걱정할 만한 점수들이 나와서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봤는데 100점이 나왔다 그럼 별로 걱정 안 해요. 자료만 잘 챙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시험 잘 가요. 지금 자료만 잘 챙겨줘서는 점수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심각하게. 내 예상으로 65에서 75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진짜 그렇게 나오게 생겼어요. 저연고 같은 데를 갔으면 정말 대책이 없을 뻔했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하면 되는데 이 단기간에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풍동 쪽은 작년 시험 경향까지는 극복이 어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선을 그걸 어떻게 지금 해줘야 되는지 지금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자, 90점대 초반은 나와야 될 텐데. 자, 이 계단은요. 세 개의 어떤 것, 세 부분의 어떤 것 기하학적 모양으로 이건 기하학이거든요. 지오메트리하면요. 그럼 이건 기하학적 모양이겠죠. 여기서는 기하학이니까 기하학적 모양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죠? 라이즈 처음에 기단 부분, 고잉 올라가는 부분, 피치. 그 다음에 이건 난간.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것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기단에서 이 부분 라이즈 올라가는 부분, 이건 고잉하면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피치. 원래는 난간도 있죠. 음의 고전한 뜻이 있죠. 이게 음의 고전, 높낮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계단의 높낮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더 라이즈. 라이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즈는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게 전문 용어 같아요. 건축에 쓰는 전문 용어. 라이즈는 계단의 높이래요. 알겠죠? 계단의 하이트, 높이래요. 계단의 높이. 그렇죠? 계단의 높이라는 건 스텝이니까 라이즈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계단이라고 한다면 계단의 높이니까 어디예요? 이게 계단의 높이인 거죠. 이게 라이즈입니다. 솟아오른 부분이죠. 고잉은요 계단 그 자체입니다. 올라가는 거 계단 그 자체. 그 다음에 더 피치 아까 높낮이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전체적인 스틱니스 이게 가파른이에요. 스틱이 가파른이거든요. 알겠죠? 가파른이니까 명사니까 가파른 경사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 피치는요 높낮이니까 어떻게 돼요? 경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계단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사도 이 전체적인이죠. 그러네요. 계단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계단 중에 장기간에 아주 이렇게 길게 해서 조금씩 올리는 계단도 있죠. 그건 거의 평지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상당히죠. 상당히 좁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당히 좁은 이건 인내심이죠. 인내, 참을성, 관용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간은요 아주 상당히 좁은 인내, 어떤 것 참을성, 관용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피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치는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이 경사도에 대해서 상당히 좁은 인내나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anything more than 45 degrees 45도 이상의 어떤 것도 이건 뭘 가리키는 거야? 피치는요. 얘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anything 45도 이상 되는 이게 45도라고 한다면 45도보다 보면 경사각도죠. 이것은요 참을성 관용에서 불편하게 할 겁니다. 뭘 불편하게 하냐면요 걸어 올라가는 것을 불편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걸어 올라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핵심은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 힘들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죠? 걸어 올라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아주 불편하게 힘들게 할 겁니다.
알겠죠? 세금 매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면 힘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25도 이하, 27도니까 한 이 정도 되나요? 27도 이하의 어떤 것도 이건 반대겠죠. 참을만 하겠죠. 어떻게 돼요? tediously, 아주 지루하게, tediously는 이건 지루하게, boring의 뜻이에요. 지루하게 느릴 것입니다. 느리는 뜻입니다. 이거는 또 평지 걷는 것처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단이 지루하게 느릴 것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네요. It's surprising hard. 이건 뭡니까? it은 가짜 주어, to가 이거는 뭐예요? 보어죠. 그 다음에 이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어렵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 계단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계단이 어떤 계단입니까? Doesn't have much pitch. 아주 많은 경사도를 가지지 않은, 이렇게 많은 경사도, 피치를 가지지 않은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래 경사도가 높을수록 돼야 되지 않나? 이것도 어렵대네. 따라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지역은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베스트가 아니라 내로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높으니까 경사도가 4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은 건 당연히 여긴 하드하겠죠. 그 다음에 27도 여기죠. 27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밑에는 따분하다며.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사도를 갖지 않은 그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대잖아, 하드. 따라서 인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건 여기는 거지, 계단을 올라갈 때. 27도와 45도 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좁을 수밖에 없지. 내려오니. 너무 쉽네, 이거. 자, 라이즈랑 고잉이랑 피치라는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전문 용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를 자본이라고 해요. 커밍 나울러스. 전문 용어를 자본 또는 나중에 이제 고3 가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이게 나오거든요. 전문 용어라는 뜻이에요. 이 전문 용어가 나오면 어디에 독해 이런 게 나오면 이 독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나 또는 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몰라요. 원어민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거 더 뒤에는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번이 있을까요? 있어요. 야, 여러분 지금 잘했네. 자, 여기 나온 단어는 진짜 미칠 만큼 여러분이 빨리빨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963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라는 사람은 글을 썼습니다. 그죠? 아카데믹 페이퍼 하면요 종이가 아니라 논문 같은 거겠죠. 학술 논문. 알겠죠?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현재 분사구. 알겠죠? 설명해주는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100만 가지 주제 중에 노벨 경제학상이 나오고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노벨 경제학상과 학술적인 논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왜 시장이 효과가 없는지. 아까 전에 워크는 일하다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아닐 때는 효과가 있다 이걸로 가라고 그랬잖아. 이펙티브라고 그랬잖아.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 이걸로 가라고 그랬잖아. 중요한 일형식 동사라고 그랬잖아. 어디에서? 건강관리 부분에서.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죠. 건강관리, 의료 케어, 헬스케어, 건강관리, 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왜 시장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논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이란 건 자율경쟁 시장하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데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 분야,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는 시장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건 어떤 거 주장했겠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효과가 없다. unlikely, 뭐뭐와는 달리죠. 그렇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상품이죠. 대부분의 상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경제학적 용어는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 그죠?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용역.
상품과 서비스와는 달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상품과 서비스와는 달리 사람들은 모른다. 뭘 몰라? 그들이 언제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지를 어떻게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아플지 모르죠. 오늘 가영이가 갑자기 아픈 것처럼, 그죠? 안 그래서 미리 좀 뭔가 사단했겠죠. And when they do need it, 그죠?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선생님 do need, 이건 강조입니다. 두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나오면요, 정말로 이건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짓는 버릇을 기르세요. 그래야 정확한, 감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헬스케어를 갖다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말하자면요, 하트페일을 하면요, 심장 질환의 경우에 그 비용은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종종 프로히비트가 방해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히비트가 막다 방해하다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얘기겠어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프로히비트가 뭐다? 막다, 금지하다예요. 알겠죠? 얘랑 같은 단어가 뭐예요? hinder, prevent, stop 이런 거란 말이에요. inhibit, 막다, 금지하다. 알겠죠? inhibit, forbid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막다, 금지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니까, 이거의 이 형용사이니까 막는 것, 어떻게 금지하는 것. 즉 그 비용은 뭘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진짜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비싸서 부담이 되는, 이런 게 되겠죠.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당신이 어떤 종류의 보험이나,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되는 거, 프로히비트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잖아요. 막상 필요로 할 때 심장 질환 같은 경우, 하트페일러 하면 심장 질환이에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게 이해 안 됐어도 그것은 의미합니다. 당신이 뭘 필요한다는 거, 어떤 종류의 보험을 필요로 한다는 거. 보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얘 때문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 수가가 비싸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 흐름을 잡아보세요.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죠?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의료보험 체계죠. 보험이나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다른 비즈니스 프렌들리 컨트리즈입니다. 자,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비즈니스, 아마 이렇게 대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우호적인 거죠. 다른 기업 우호적인, 이런 뜻입니다. 기업 우호적이라는 거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기업을 적대적으로 안 하고 뭔가 어떻게 시장에 우호적인 거죠. 즉 기업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를 모르겠다. 기업 우호적이라는 거. 스위스, 스와질랜드가 스위스니까. 그다음에 타이완, 대만 이런 곳이 그런 국가인가 봐. 공산국가는 아니네. 그지? 그것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만약 국가가 is going to having a medical insurance model, 만약 국가가 뭘 해낸다면, 국가가 가지게 될 거라면 의료보험 모델이죠. 의료보험 모델을 갖다가 가지려고 한다면, be going to는 뭐뭐 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겁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가 의료보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을 필요로 할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선지를 한번 봐봅시다. 선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선지 한번 봐보세요. 1번 보시면 sufficient, 충분한, 텍스 에비뉴 조세 수입입니다. 여기는 선지는 모르는 단어는 다 쓰셔야 돼요. sufficient는 충분한, 아까 텍스는 조세, 세금, 레비뉴 수입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인슈어,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세 수입을 갖다가 어떻게 필요로 합니다. 이거 될 수 있죠. 2번 미니마이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plaint, 불만, 불평, 어디로부터? the highest, the healthy,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안 아파서 돈만 내고 난 치료 못 받는데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 그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3번입니다. 롱텀은 장기간에, 그죠? 계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내부터 가로치시면 컨트랙트를 꾸며주는 거죠. 지속되는,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간의 계약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갖다가 알아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4번은요, to be a general one,
in which everyone is covered. 그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보편적인 그런 인슈런스 모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메디컬 인슈런스 모델. 즉 의료보험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보편적인 것이냐, 일반적인 것이냐면 인위치부터 가르치시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장되는. 커버는 덮이는 거죠. 커버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커버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너럴 원, 일반적인 그런 의료보험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5번 가봅시다. 보험회사는요. 어떤 것? 리스판서블, 책임감 있는 보험회사들은 어필레이트. 책임감 있는 보험회사들이 어필리에이트 하면요. 제휴하다는 뜻입니다. 어필리에이트. 제휴하다. 이거보다는 어필리에이션이라는 가맹점, 제휴라는 우리 편의점 같은 데 보면 가맹점 많잖아요. 그게 어필리에이션이에요. 제휴. 어쨌든 병원과 제휴할 필요가 있다. 그죠? 네. 어떤 거냐면 책임 있는 제휴된 병원입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책임 있는 제휴된 그죠? 병원들과 함께 병원들이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필요로 합니다. 보험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책임감 있는 그것과 보험회사와 제휴된 병원이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 거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가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아마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뭘 구매하지 않을 거냐? 보험을 갖다가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됐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Get gamed out of it. Get gamed out of it.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렵네? Get gamed out of it.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도 gamed out of it 하면요. gamed out of it. 이승 아마 이게 인슈런스겠죠? 보험 바깥에서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도 게임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밑에 게임드가 나왔습니까? 네. 게임드라는 얘기가 아예 안 나왔죠? 네, 나도 여기서 게임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 can't get gamed out of it. 아마 보험을 갖다가 받지 못할 것, 보험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보험이 효과가 없을 거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인슈런스를 어떻게 사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보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험을 바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런 재단이 있나 봐요. 그죠? 얘네들은 보수적인 띵크탱크예요. 아마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보수 성향이 있는 아마 어떤 그 싱크탱크 생각 집단인 거예요. 여기가 뭘 떠올렸어요? 이런 것을 컴업이다 하면 떠올리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떠올린 이유입니다. 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어렵네요. 뭐를 떠올린 이유냐면 개인적인, 그죠? 어떤 것 1980년대 개인의 어떤 맨데이트, 의무, 명령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개인적인, 그죠? 의무, 명령, 그죠? 이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입니다. 뭐 하면서? 제안하면서. 개인적인 의무, 명령이란 건 개인이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뭘 제안하면서?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알겠죠? 정확히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냐? 사람들이 차 보험을 사는 것과 요구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암시하면서 어떻게 1980년대 개인적인 의무다 명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1980년대 개인적인 의무나 명령이 없다,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만약에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도 헬스 인슈런스를 갖다가 의료보험을 살 것이다. 정확히 차 보험을 살 때 요구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차 보험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차 보험을 살 때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강제거든요. 차 보는 건. 내 마음대로 차를 살 수는 없어요. 차를 안 살 수는 없거든. 차 산 다음에 의료보험을 안 들 수가 없거든. 차 보험을. 만약에 차를 사고 차 보험을 안 들면 운행을 못 해요. 운행하다 걸리면 큰일 나요. 예. 이 강제되는 것처럼 그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의료보험 서비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1980년에 개인적인 어떤 개개인의 의무, 명령으로서의 의료보험 가입이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렸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다음은 뭘까요? 여기서 볼까요? 자, 이런 곳은요. 만약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약간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겠죠.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아픈 사람들은 그거 바깥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 맨데이트가 있으니까 1번 보시면 1번은 완전히 X죠. 표면적인 어떻게 충분한 텍스 에비뉴 세금 수입이 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수입은 아무 상관이 없죠.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나와야 돼요. 2번 불만을 최소화시켜야만 한다. 최소시킬 걸 필요로 한다.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아니죠. 이것도 함정이죠. 그냥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장기 계약 어떻게?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 계약을 필요로 한다. 강제성 띈다는 면에서는 좀 될 수도 있겠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들어라.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좀 어색하죠. 4번은요. 제너럴 1 일반적인 것이어야 된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죠? 보장받아야 되는 그냥 보편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란 건 누구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인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들지 않을 것이다. 아픈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또 거기 들지 못할 것이다. 4번 될 수 있죠. 5번은 말이 안 되고요. 그죠? 보험회사를 필요로 한다. 어떻게? 책임감 있는, 제휴 있는. 이건 강제로 한다는 것과 상관이 없죠.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되는 장기간의 계약 이거보다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보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너럴 1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작동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네요. 네, 어려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면 고등학교 1학년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고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으로 가시겠습니다. 8번은 누가 질문했죠? 저요. 네, 자, 8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번이 있나 한번 가봅시다. 있네요. 여러분 질문 잘했네. 자, 가봅시다.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옥스포드의 철학자입니다. 옥스포드의 철학자 H. 폴 그리스에 따르면요. 이 사람에 따르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옥스포드 대학의 철학자입니다. What a speaker. 스피커가 의미하는 것은 스피커가 여기까지입니다. 주어가 스피커가 의미하는 거에 의도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말하고 있죠. 스피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다? 뭐에 달려있다? 뭐에 의존한다? A에 의존한다. 이렇게 요것에 의존한다. 있었습니까? 요것에 의존한다. 요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뭐에 의존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가봅시다. 8번 보시면 1번은 문법적인 형태 스피커가 사용하는 문법적인 형태에 의존한다. 문법 얘기가 나와야겠죠. 2번은요. 의도입니다. 스피커가 전달하길 원하는 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존한다. 3번은요. 인토네이션은 억양입니다. 억양 패턴 여기는 단어 다 아셔야 돼요. 스피커가 이용하고 있는 인플로이는 고용하다인데 사람을 고용하는 거고 사물이면 이용하다로 가야겠죠. 스피커가 이용하고 있는 억양 패턴에 의존한다. 4번은요. 익숙함입니다. 청자죠. 리스너하면요. 청자가 그 주제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익숙함에 의존한다. 저거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거. 3번은요.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 누가 말하는 화자가 청자와 함께 가지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나오는지 듣는 사람이 익숙한 주제인지 아니면 억양 패턴인지 아니면 그 스피커가 전달하길 원하는 의도인지 문법적 내용인지 그죠? 그 뒷내용 보면 나오겠죠. 그 링귀스틱 언어적인 이해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죠. 언어적인. 링귀스트가 언어학자죠. 여러분 능률국화에 있는 단어입니다. 언어적인 구조는요. 센텐스의 언어적인 구조입니다. 문장의 언어적인 구조의 의미는 그죠?
이것은 is only 오직 indirect indicator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이거 언어적인 구조의 의미가 이건 간접적인 indirect.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indicator는 가리키는 것, 지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리키는 것, 지표입니다. 그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1번 탈락되겠네. 그러니까 문법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문장의 언어적인 구조의 의미는 그 문장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이건 뭐야? 화자가 이 말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rather speaker means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장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이것의 간접적인 지표에 불과한 거니까 1번 탈락. 됐죠? 문장의 언어적인 구조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by uttering 이 단어도 선생님 처음 보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utter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은 첫 번째는 완전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암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끔 밑에다 동사로 외우세요 해서 동사로 써 있어요. 말하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말하다 이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선생님 그 형광펜 친 거 보면 두 군데 쳐 있어요. 말하다. 이거는 선생님 그 스캔본 준 거 있잖아요.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랑 같은 거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말하다. 그래서 어떻게 it is late라고 말함으로써 늦었네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은 말하는 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접속사 없죠. 여기 앞에 선행사 없죠. 동사니까 접속사입니다. 그가 go home 집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5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크게 연결되는 거 한번 봅시다. 5를 중심으로 크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네. 5를 중심으로 크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이웃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이웃이 make noise 소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야 된다든지 또는 늦었네 라는 뜻이 이웃이 소음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제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저기 소음 내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The speaker 이건 억양도 아니죠. 그죠? The speaker는 they use a single utterance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치 레이트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어떨 때는 옆집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에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to say, to some 누구에게 쓰고 스피커가 그죠?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스피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축하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스피커가 imply하면 내포하다 함축하다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포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to some이 왜 나왔을까? to some 지금 내용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것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it's late 가지고 여기다 얘기했을 때는 나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쪽에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위에가 좀 이제 좀 조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윗집에다 얘기했을 때는 좀 조용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밖에서 술 마시다가 it's late 하면은 너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죠? 스피커는 하나의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자, 어떤 무언가냐? 여기서는 아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떤 무언가가 뭐냐면 스피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함축하거나 의미하거나 내포하다죠? 내포하다, 의미하다, 함축하다. 어떻게 함축하고 싶지 않은, 내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서. 대세선행사는 이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서 투썸이 나와서 괜히 좀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선행사를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문장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같은 문장을 썼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Good work. 그죠? Good work. 당신이 하고 있는 훌륭한 작업. 그죠?
당신이 하고 있는 훌륭한 어떤 작품이라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고 있는 중이다.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어디에서? 면전에서. 어떤 면전이냐? looker 하면 이거는 looker 하면은 이제 구경꾼이죠. 구경꾼의 면전에서, 그죠? 당신이 하고 있는 훌륭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 그 스피커가 정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뭘 하고 생각하고 있냐면 quite poorly. address his work. address 하면요, 이게 그 스피커가는요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poorly of 하면요 별로 좋지 않게 낮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think poorly of가 낮게 평가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드레시즈 하면요 지금 앞에서 이미 말이 된 사람, 즉 언급된 사람의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think poorly of 하면은 별로 좋지 않게 평가하는 거예요. 에이씨 저 사람 별로. 언급된 사람의 작품이나 일에 대해서 실제로는 좋지 않게 별로 그 스피커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 누구에게? 방관자죠.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그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스피커는 사용합니다. 인신시어 그 불친절한 불성실한 메시지를 갖다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함축하고 내포하기 위해서. 그죠? 그 구경꾼에게 그 어드레싱 이미 언급된 사람에 대한 경멸이죠. 그죠? 이미 언급된 사람에 대한 경멸을 갖다가 그 방관자 구경꾼에게 함축하고 내포하기 위해서 이 불성실한 불친절한 인신시어 불친절한 그런 메시지를 갖다 이용합니다. 단지 그 구경꾼은 이제 is supposed to understand 이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이건 빈정됨이에요. sarcasm만 풍자입니다. 풍자. 빈정됨. 그죠? 오직 그 구경꾼만이 그 풍자 빈정되는 것 빈정되기 알겠죠? 그 빈정되기를 이해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 어드레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언급되고 있는 사람. 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요 아마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해석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를 해석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그죠? 마치 그 말들이 이건 the words죠. 그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진실되게 빈정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어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작품을 당신이 정말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방관자 구경꾼의 면전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셋이 있는 거지.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우 일 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얘는 알고 있는 거지. 너 아까 전에 속으로 야 저것도 작업이냐? 저것도 작품이냐? 이러고 했다가 작품 잘 보고 있어요. 정말 좋으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스피커는 사용한 거지. 그 불친절한 불성실한 메시지지 가짜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뭐와 내포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누구에 대한 경멸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작품 엉망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 언급된 사람에 대한 경멸을 갖다가 내포하기 위해서. 따라서 오직 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구경꾼만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는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면 그 빈정대기 풍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sarcasm. 알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왜? Good work, you are working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이를 어떻게 하기로 해석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냐?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내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한 말 가지고 이 사람의 전달하는 상황에 따른 의도를 가지고 한 문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1번은 아까 전에 탈락했고요. 2번 가봅시다. 그 스피커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의도. 2번은 될 수 있죠. 3번은요. 억양 패턴 아니죠. 스피커가 이용하는 억양 패턴 아니죠. 억양 패턴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듣는 사람이 그 주제에 관해서 가지는 익숙함도 아예 안 나왔어요.
5번 사회적 관계도 안 나왔어요. 스피커가 그 듣는 사람과 가지는 사회적 관계도 안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진정으로 전달하고 저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것들은 꽤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것 같지 않게 좀 어렵게 나온 문제들입니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이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까? 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 먼저 잠깐 보고 그다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모의고사 시험지 안 해서 아, 안 가져왔어요? 알았어요. 복사해 줄게요.